안녕하세요. 최근 국내 시장에 상장하는 해외 ETF들 거의 환해지를 실시하지 않습니다. 투자자분들 환율에 노출되는구나 정도는 다들 인식하고 계신데 환율이 어떻게 움직여야 내가 투자하는 ETF가 유리한지 혹은 불리한지에 대해서 정확히 알고 계신 분들은 많지 않으신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은 ETF와 환율에 대해서 간단히 정리해 보려고 합니다. 지난 6월 28일 타이거 차이나 전기차 ETF를 업데이트하는 영상에서 변동성을 보여드리고자 인용했던 표인데요. 매의 눈으로 타이거 차이나 전기차 ETF와 ETF의 기초지수의 수익률 차이가 너무 크다는 것을 발견하시고 질문을 주신 분이 계십니다. 사실 오늘 영상을 만들게 된 것도 바로 이 질문이 시작이었어요. 보시면 기초지수의 연초 이후 수익률이 14.67%라고 쓰여 있는데 미래에셋자산운용 홈페이지에 가보면 연초 이후 수익률이 무려 28%입니다. 물론 기준일이 다르긴 하지만 하루 이틀 차이로 이 정도 수익률이 벌어지는 건 좀 이상하죠. 기초지수보다 수익률이 월등히 좋아서 다행이긴 한데 운용력이 뭔가 실수를 해서 이 기초지수를 제대로 추종하고 있지 못하는 건가 싶은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기초지수와 구간 수익률을 비교해 놓은 표를 보면 차이가 나긴 하지만 그 폭이 크지가 않아요. 이 정도면 해외 자산에 투자하는 ETF들이 보일 수 있는 수준의 일반적인 차이라고 봐도 무방한 수준입니다. 그럼 차이는 어디서 발생하는 것일까요? 바로 환율입니다. 타이거 차이나 전기차 ETF의 기초지수는 원화 환산입니다. 환해지를 실시를 하지 않기 때문에 매일매일 환율의 영향을 받게 되는데 ETF가 편입하는 종목들이 단 한 개 종목을 제외하고는 중국 본토에 상장이 되어 있기 때문에 원 위안의 환율을 변동을 받게 됩니다. 환율 변동의 영향을 받는 것까진 알겠는데 그럼 도대체 환율이 어떻게 흘러가야 환노출 ETF에게 유리한 걸까요? 환노출 ETF를 이미 사신 분들 입장에서는 원화가 약세로 가는 것이 좋습니다. 즉 원달러 환율이 올라가는 게 유리합니다. 원달러 환율이 1,100원에서 1,200원으로 올랐다라는 이야기는 내가 ETF를 살 때는 1달러가 1,100원이었는데 매도할 때는 1달러를 1,200원 쳐준다라는 얘기예요. 따라서 ETF를 이미 매수하신 분들에게는 원달러 환율이 상승하는 게 좋습니다. 국내 상장 S&P 500 ETF인데요. 두 ETF 모두 S&P 500 지수를 추종을 합니다. 다만 ETF 이름에 H가 붙어 있는 것에서도 알 수가 있듯이 R이랑 미국 S&P 500 ETF는 환해지를 실시하는 반면 킨덱스 미국 S&P 500은 환해지를 실시하지 않습니다. 투자 설명서상의 기초지수를 보더라도 R이랑 미국 S&P 500은 그냥 S&P 500인데 킨덱스 미국 S&P 500은 S&P 500 원화 환산이라고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즉 킨덱스 미국 S&P 500에는 S&P 500의 일일 등락뿐만 아니라 원달러 환율 등락도 매일매일 반영이 되는 거죠. 물론 보수 등의 일부 차이는 있지만 그 보수가 6개월이라는 기간 동안 이 정도 수익률 차이를 만들어내는 수준은 아닐 거고요. 두 ETF 간에 이렇게 수익률 차이가 나는 이유는 바로 환율일 겁니다. 물론 원화 환산 지수는 일간 환율 변동이 적용이 되기 때문에 특정 기간의 환율 변동폭과는 다릅니다. 근데 이렇게 보시는 거는 참고가 되실 수가 있겠죠. 2021년 1월 1일 원달러가요 1,085원이었는데 2021년 6월 28일 1,130원까지 올라왔습니다. 즉 1달러에 대한 원화의 가치가 1,085원이었는데 지금은 1,130원이니까요. 원화 강세, 달러 약세가 진행된 것이고 그 폭은 약 4% 정도라고 보시면 그래서 환노출 ETF인 킨덱스 미국 S&P 500이 환해지형 ETF인 R이랑 미국 S&P 500 ETF보다 수익률이 더 좋은 거죠. 위완화도 마찬가지입니다. 타이거 차이나 전기차 ETF는 위완화에 영향을 받는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해당 기간 동안 위완화 강세가 진행이 되면서 위완화 노출 ETF 입장에서는 매우 유리한 국면이 전개가 되었습니다. 거듭 말씀드리지만 플러스 5.32%는 기간 상승 폭이고 원화 환산 지수는 매일매일 환율 등락이 반영되기 때문에 조금 다르게 접근하셔야 합니다만 어쨌든
해당 기간 동안 위완화가 강세를 보였고 ETF 수익률에 긍정적 영향을 미쳤다라는 것은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1위안에 대한 원화의 가치를 보통 우리가 원위안이라 부르는 그 환율입니다. 원위안을 결정하는 변수는 이 두 개인데요. 기축통화가 달러이다 보니까 원화 그리고 위안화의 달러화에 대한 상대 가치를 가지고 위안 원 환율이 결정이 되는 겁니다. 6월 28일 원 위안 환율이 175원인데요. 원달러에서 위안 달러를 나눈 값이 바로 이 원 위안입니다. 이 산식이 조금 어렵다라고 느껴지시면 그냥 넘어가셔도 크게 상관은 없습니다. 보시면 1월 1일부터 6월 28일까지 달러 위안과 달러 원 차트를 같이 그려본 것인데요. 파란색 선인 이 달러 원은 이렇게 올랐는데 주황색 선인 달러 위안은 소폭이지만 그래도 내려왔습니다. 다시 이 산식으로 돌아오면 타이거 차이나 전기차 ETF 투자자 입장에서는 정말 최고의 환율 변동이 일어난 거예요. 위안 원이 커져야 투자자 입장에서는 유리한 국면인 건데 실제로 이 두 변수가 달러 위안, 즉 분모는 작아졌고 달러 원, 분모는 커졌으니까 투자자 입장에서는 최고의 상황이 연출이 된 겁니다. 거듭 말씀드리지만 앞에 산식이 어려우시면 그냥 잃어버리셔도 됩니다. 원 위안이 어떻게 결정되는지 보여드리기 위해서 산식을 보여드린 거고 이렇게까지 매일매일 계산하실 필요는 절대 없죠. 그냥 네이버나 구글에 위안 원이라고 검색을 하시면 됩니다. 검색을 하셔가지고 이 녹색 선이 이렇게 올라가면 지금 위안화 노출 ETF에는 굉장히 도움이 되는 구간이구나. 반대로 이렇게 떨어지면 지금은 환율이 다소 불리한 구간이구나. 이렇게만 이해를 하셔도 충분합니다. 다만 네이버에서는 원 위안 혹은 위안 원이라고 검색을 해도 이런 동일한 결과물을 보실 수가 있는데요. 구글에서는 무조건 위안 원이라고만 검색을 하셔야 저희가 원하는 데이터를 보실 수가 있습니다. 위안 원이 아니라 원 위안을 검색하시면 바로 1원에 대한 위안화의 가치가 이렇게 나오기 때문에 우리가 찾는 정보를 구글에서 얻고 싶다고 하시면 반드시 위안 원이라고 검색을 하셔야 합니다. 환율 너무너무 복잡한데 그냥 환해지형으로 출시를 하면 될걸 왜 환노출형으로 출시를 해서 투자자들을 헷갈리게 하는 걸까요? 과거에는 환해지가 대부분이었는데 최근 트렌드는 환노출이 대세이긴 합니다. 이유는 크게 두 가지일 텐데요. 먼저 환해지를 실시를 하면 비용이 발생을 합니다. 모든 통화에 대해서 그런 것은 아닌데 달러화에 대해서 환해지를 실시를 하면 연간 1에서 1.5% 내외 비용이 발생을 하고 위안화는 훨씬 더 많은 비용이 발생을 합니다. 변동성을 줄인다라는 측면에서 환해지는 긍정적이지만 결과적으로 유불리가 명확하지 않은데 비용을 지불을 한다? 여기에 대해서는 아마 투자자들마다 호불호가 갈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공모펀드들 같은 경우는 환노출형, 환해지형 두 가지 버전으로 출시를 하기 때문에 투자자들이 선택을 할 수 있습니다만 ETF 같은 경우는 어렵기 때문에 운용사 입장에서는 조금 더 니즈가 큰 환노출형 ETF를 투자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두 번째 이유는 투자자들이 달러화에 대한 긍정적인 인식 때문일 것 같습니다. 타이거 차이나 전기차는 위안화 노출이지만 S&P 500이나 나스닥 100과 같은 시장에서 높은 관심을 받는 국내 상장 ETF들은 달러화에 노출이 됩니다. 그런데 달러화는 안전자산이라는 인식이 있죠. 해외 주식 직접 투자를 많이 하셔서 그런지 달러화에 대해서만큼은 환노출에 대한 거부감이 크지 않은 것 같습니다. 운용사 입장에서는 굳이 환해지를 실시할 이유가 없죠. 환율은 어려워 보이지만 절대 어렵지가 않습니다. 딱 한 번만 잡고 가시면 투자하심에 있어서 큰 도움이 됩니다. 특히 환전 타이밍을 잡거나 적절히 추가 매수 대응을 하시려면 익숙해지시는 게 좋은데요. 제가 2021년 2월 13일 업로드한 영상을 꼭 한번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ETF 읽어주는 남자,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